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6월이면 봄보다는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가깝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죠? 네,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한 그런 분들을 기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도 있었고, 또 6월 29일 연평해전도 있고, 또 현충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한 그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기리는 날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또 든든합니다. 그러면 실버대학 오늘 체조로 시작하겠습니다. 체조에 이어서 또 생각하는 동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체조하시겠습니다. 어깨춤 들썩들썩 많이 해주세요. 저기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얼굴이 예쁘세요.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려주세요.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난 그 사랑을 맺은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홀로 된 어머니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가난했지만 서로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은 결심을 했습니다. 성일아, 우리 이곳을 떠나자. 뭐? 싫어. 난 여기서 살래. 성일아, 여기는 안 돼. 이 동네는 다들 가난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 잘 사는 동네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입고 살자. 형, 꼭 가야 해? 성일아, 형 말 들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형의 완고한 태도에 동생은 어쩔 수 없이 형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형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져 있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얼마 후 두 형제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쉬었다 가자. 응? 안 돼, 성일아. 해가 지기 전에 동네를 찾아야 돼. 형은 동생을 부추겨가며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저기 좀 봐. 마을이야. 그들이 있는 산을 중심으로 양옆에 동네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일아, 내 말 잘 들어?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형하고 같이 갈 거야. 성일아, 형 말 들어. 우리가 헤어져도 아주 헤어지는 것은 아니야. 아무리 부잣집이라 해도 우리 둘을 다 받아줄 집은 없을 거야. 다행히 동네가 두 군데가 있으니 한 군데씩 가기로 하자. 알았어, 형. 성일아, 이쪽 동네에서는 흰 연기가 올라오고 저쪽 동네에서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저쪽 동네가 부자 동네인 것 같아. 그곳으로 네가 가라. 그리고 우리 1년 뒤에 여기서 만나자. 결국 형과 동생은 부둥켜 안고 슬피 울다가 1년 후를 기약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흰 연기가 오르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이고 검은 연기가 오르는 동네는 부잣집 동네라고 생각했던 형의 생각을 따라 헤어진 것입니다. 얼마 후 형은 흰 연기가 오르는 동네 중에서 가장 큰 집에 찾아가 주인에게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형은 그 집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성실히 일하는 형을 기뻐했습니다. 반년이 지날 즈음 주인이 형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구나. 주인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하고 배고프지 않게 지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도 보다시피 우리 집은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살고 있지. 하지만 이 부족할 것 없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겐 정작 자식이 없구나. 주인님께서도 건강한 자식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쭉 지켜보면서 든 마음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난 네가 이 집의 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네? 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기뻤습니다. 형은 그렇게 양아들이 된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동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양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형 얘기를 들은 양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동생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몇 번이고 양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절을 한 형은 동생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이르렀을 때쯤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은 쓰러져 있는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동생이었습니다. 성일아! 성일아! 정신 차려봐, 성일아! 동생은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거 먹어. 새알이야. 형 주려고 안 먹고 가져왔어. 형, 배고프지? 먹어. 난 괜찮아. 난 날마다 형 걱정했어. 난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형은 가난한 동네에 가서 많이 굶었지. 형은 다를 대로 다른 옷을 입고 허기에 지친 동생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연기가 난 동네는 모두들 가난했기 때문에 나쁜 땔감으로 불을 피웠지만 하얀 연기가 난 곳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좋은 땔감으로 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기다리시는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우리 김하옥 선생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즐겁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항상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은 김화옥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점심에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에 웃음은 피로를 풀어준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 박수를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럼 천천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대면 인생 쪽박. 어떠세요, 어르신들? 재미있으시나요? 네, 맞아요. 웃고 사시면 인생이 대박이 난대요. 그리고 징징대면은 인생 쪽박. 예, 인생 쪽박 나면 안 되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천천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대면 인생 쪽박. 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저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이번에는 닐리리만보 간단한 체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들 저를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닐리리만보 체조 들어갑니다. 어르신들. 어깨를 들 수는 없어. 닐리리만보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만보 정다운 우리님 닐리리. 자, 가운데 혈자를 꾹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수의 비바람 닐리리 비바람 불어온다 해. 손바닥 박수. 가신 곳을 힘있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지. 손목 박수 들어갑니다. 남학신 우산 보냈지 보내드리지. 교차 박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야 닐리리 하나, 둘, 하나, 둘.
주먹보 주먹보 하나 둘 좀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닐리리야 닐리리 mambo 닐리리야 닐리리 mambo 반복입니다. 꾹꾹 가운데 혈자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수의 비바람 닐리리 주먹 박수 비바람 불어다네 교차 박수 가신 곳을 알아야지 오른손 왼손 보내지 하나 둘 주먹 주먹 빨리 해볼까요? 닐리리야 닐리리 mambo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까짓것 해보는 거야. 걱정일랑 버려, 고민일랑 잊자,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나야 넘어지면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야야야야 쓰러지지 마, 야야야야 포기하지 마.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 둘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되는 일 하나 없더라. 걱정일랑 버려, 고민일랑 잊자,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나야 멋지게 살련다, 내 세상이다. 야야야야 쓰러지지 마, 야야야야 포기하지 마.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나야 멋지게 살련다, 내 세상이다. 야야야야 쓰러지지 마, 야야야야 포기하지 마.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툭툭 털고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뜬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다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의 텃밭으로 여행을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강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신께 행복을 드립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당신에게 나눠드립니다. 행복이 넘치거나 너무 많아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행복이 귀찮아 나눠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이 앞서기에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늘 밝은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눈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이 행복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은 당신이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무료로 드리는 이 행복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기숙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노래교실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박수 칠 준비 되셨지요? 같이 박수도 치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즐겁게 노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고향역을 보내드릴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그 시간에는 다 같이 고향으로 함께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같고 아버지 같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할머니 또 할아버지라고 힘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사람은 생각하는 힘도 있고 또 이렇게 귀로 듣는 힘도 있고요. 또 말하는 힘도 있고요. 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시킬 때 그 사형시키는 집행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한다고 그럽니다. 이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단두대에서 단두대에 올라가면 칼이 씩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서 뜨거운 피가 뚝뚝 흘릴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거기에 다 눕혀놓고 사람들이 눕히는 순간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이 딱 잘려갖고 목에 나무만 대도 나무를 딱 댔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흘렸는데 자기 피가 흐르는 줄 알고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 칼도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 집행인이 나무로 목에 턱 이렇게 목 잘해 하고서 목을 탁 했는데 그 칼이 내려온 줄 알고 벌써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배 안에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막 이렇게 문을 이쪽을 열고 저쪽을 열다가 냉동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냉동고가 아쉽게도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냉동고를 막 두드리고 열려고 막 긁어대고 발로 쾅쾅 차도 아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 자기 몸을 막 움츠리고 내가 여기 있던 내 기록을 내가 적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쇠꼬챙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너무 춥다. 내 손끝에서부터 추위가 느껴지고 있어. 나는 곧 얼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 청년이 계속 얼어 죽는 자기를 상상하고 결국 여기서 나는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이러면서 막 움츠리고 막 쓰고 그런데 손끝에서부터 막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냉동실에 갇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사실 그 냉동고는 이 고장난 냉동고였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 그 안에도 온도가 꽤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19도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이 점점 진행이 돼서 결국은 꽁꽁 이렇게 뭉클인 채로 얼어 죽고 마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아까 그 감옥에서 그 단두대에서 칼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단두대에 올라가면은 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서 뜨거운 피가 뚝뚝 흘릴 겁니다. 이러면서 교육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딱 눕혀놓고 나무로 목에 댔을 뿐인데 벌써 죽은 거예요.
이 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힘이 있냐면 한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2가지 물을 이렇게 그릇에다 떠놓고 한 그릇에는 아유 행복해. 나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은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서 또 한쪽 물에는 기분 나빠. 짜증나.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아. 누가 어제 나한테 욕을 했는데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이 2 그릇에다가 각각 다른, 하나는 짜증나는 소리를 계속 얘기했고 한 그릇에는 행복해, 고마워, 감사해, 아유 이뻐라, 그러면서 계속 축복되는 행복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그 물을 관찰하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한 물에서는 완전히 막 물 입자가 찌그러져 갖고 이 형체가 막 뒤틀리고 막 이렇게 막 상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한 그 그릇에는 겨울에 얼음이 얼며 눈이 오잖아요. 눈 형체 이쁘잖아요. 진짜 눈 형체 꽃같이 다양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65%인가 70%가 이렇게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어떤 말을 많이 들려주느냐, 그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 또 이렇게 생각하는 힘, 또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것을 듣느냐, 이것은 참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년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모친들은, 할머니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6.25도 겪으신 분들도 있고 60년, 70년대를 이렇게 겪으신 분들인데 누구보다도 어렵게 사셨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참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막 왕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보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얘는 같이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나와서 엄마가 내가 너를 가르칠게. 너는 천재라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너는 천재란다. 그러면서 틈만 날 때마다 너는 천재야. 이것을 마음에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디슨이 나중에 진짜 나는 학교에 부적응도 하고 나는 공부도 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엄마 말이 그 마음에 힘이 되어서 전구도 발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걸 잘 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듣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겪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댕기 피버라는 그런 모기에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 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점점 몸이 굳어가고 있고 내 몸의 피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어. 의사 선생님도 당신은 오늘 안으로 죽을 겁니다. 이 간호사,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 거야. 준비해. 이러면서 얘기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은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고 그 마음에 그 댕기 피버라는 그
모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마음 생각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스승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네 왜 병원에 누워있나?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네 그 필리핀에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자네 거기서 할 일을 다 했어? 아닙니다. 자네 거기서 할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네. 그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정말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으면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도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썩어 들어가는 자기 몸과 어려운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부터 그 마음에 점점 살아나서 정말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말 그런 이전까지 그렇게 물린 사람들을 경험을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해방돼서 그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지금도 참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 인생에 정말 자기가 자기 형편을 믿고 자기 그런 것들을 믿었을 때 오는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그것이 새겨진 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 세상일지라도, 남지 않은 세상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도 많이 드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좋은 말을 들으시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오늘도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요? 저희 실버대학 교사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시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입니다. 어르신들 건강히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